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리엘 인피니터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오늘은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거쳐갈 수밖에 없는 불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더 단순화시키면 좋아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물론 개인적인 치유작용을 할 때는 단순화보다는 세밀화 시키는 게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뿌리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그거를 이제 단순화 시키는 게 좋은데 그걸 단순화하기 위해서 자, 처음에 시작되는 뿌리 감정은 사랑입니다. 네, 사랑.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의 핵심적인 감정은 결국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든 것이 그거로 나왔으니까. 존재한다는 거, I am 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니까.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근원적인 것이 사랑이니까 핵심은 사랑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물질 우주를 뭐라고 하죠? 마야라고 하잖아요. 자, 이 마야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이 마야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근원,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체험하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마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온전히 하나인 상태에 있을 때, 원네스 상태에 있을 때는 사실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그 물질 세계에 들어오게 되고 육체라는 옷을 입게 되고 결국 우리가 분리라는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그 사랑으로부터 도주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사실 그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 결국 사랑으로부터 숨는 거잖아요. 사랑부터 숨는 거. 네, 사랑부터 숨는 거.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 나옵니다. 완전한 절대자, 완벽한 것으로부터 숨는 거, 이게 두려움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숨어있는 게 들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나옵니다. 그 완전함에서 나는 떨어져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왔는데,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들키면 어떡하지? 라는 게 두려움의 시초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완벽한 하나에서 분리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두려움 나오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이 나오고, 예. 불안으로부터 이제 막 분노도 나오고, 네가 뭔데? 세상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냐 아니면 사랑 반대 것이냐 두려움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감정적으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감정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볼 때도 이 세상이 어떻게 이제 돌아가냐를 보게 되면 두려움으로 통제를 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고, 그들은 계속 통제를 해요. 그 통제 기반이 두려움입니다. 공포, 질병, 지금 코로나로 하고 있죠. 생활할 수 있는지, 기초생활권, 뭐 이런 것들, 결국 그런 것들로 통제하면서 두려움으로부터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 봐도 많이 나오잖아. 스타워즈 보면 다크포스 그 다른 애들, 공화국 애들 뭘로 다 통제합니까? 두려움이에요. 자, 거기에 반대되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두려움 사회 속에서 통합이 되면 사실 통합이 아니라 각 개개인은 다 분리돼요. 이렇게 더더더 분리가 심해져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사회적 활동을 못 하게 하고, 지금 자라는 애들 보면 학교를 잘 못 나갔잖아요. 이 세대 애들은 분명 사회성에 장애가 있는 비율이 다른 세대들보다 높을 거예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는 결국 이제 분리시키는 정책들을 펼친단 말이에요.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북한 보세요. 서로 감시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의 사랑의 길은 뭐냐? 결국 통합의 길입니다. 통합의 길. 통합의 길. 아시겠죠?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찢어 놓지만 사랑을 다시 이렇게 하나로 만듭니다. 예. 제3의 눈이 열리면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 막 어릴 때 보면 막 한국 이겨라, 막 미국 이겨라, 막 이런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한국 막 이겨라 스포츠 보면. 근데 이게 딱 제3의 눈이 딱 깨어나면 이런 국가주의 자체가 우스워 보여요. 에? 저는 한국인이기 이전에 지구인입니다. 예, 행성적인 존재예요. 그 이전에 저는 다차원적인 존재고, 여러분도 똑같고. 보세요, 지구라는 별이 얼마나 작아요. 우주에서 보면 얼마나 작아요. 결국 우리가 공유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하는 집 안에서 다 같이 사는,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인데, 색깔 다르다고 싸워, 네가 가진 거 갖고 와달라고 싸워, 그죠? 서로 상생하기보단 싸우죠. 같은 집안에서 싸우는 거, 만약에 고도로 발달된 외계의 문명들이 보면 쟤들 진짜 미개하다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불안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많이 샜는데, 그러면 이 불안을 조금 더 쪼개서 다뤄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불안 중에 하나가, 그 불안이 내 과거 기억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안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릴 때 발표를 했는데 망했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탔어. 자,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경우 사회에 나가서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이럴 때 그거 하기 전부터 막 불안감이 몰려오겠죠. 아니면 또 뭔가 어릴 때 양육될 때, 주로 양육되는 것까지는 그 다음 단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길 가다가 어릴 때 개에 물렸는데 나중에 이제 개에 대한 공포가 생겨서 개가 지나가기만 해도 이제 불안하고 막 무섭고 막 이런 것들. 자, 이런 불안이 있어요. 그 특정한 기억과 관련된 불안. 자, 이런 불안들은 어떻게 다루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과거는 사실 데이터로만 존재해요. 데이터.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나 지금 내 과거 때문에 현재 불안이 올라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 그거는 과거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 다시 리플레이, 다시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재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재 다시 플레이가 되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걸 똑같이 또 경험하겠죠. 무서운 것들, 두려운 것들. 그래서 이 과거를 이제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하냐, 감정을 충분히 느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훈련도 많이 필요하고 이해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양한 과정들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그 이전 과정들은, 자, 제가 앞에 3분 명상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정신적인 힘을 기르는 것들, 고유하게 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충분히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 불안감이 올라오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 불안감이 올라오면 밀어냅니다. 이거 안 돼. 지금 있으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왜? 피하려고 해요. 근데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은 과거의 기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이란 감정을 충분히 느껴요. 충분히 느끼면 특정 기억들이 떠올라요. 과거에 내가 불안감을 느꼈던 다양한 사건들, 그런 거에 떠올라요. 그러면서 면밀히 봅니다. 보고 감정이 더 격하게 올라오면 더 느껴요. 울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 감정을 충분히 느낍니다. 그러고 나서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분히 빠졌을 때, 힘이 좀 빠졌을 때, 그때 나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 나는 어렵고 무섭고 겁이 많았구나. 그때 내가 고생이 많았네. 미안하다. 그래도 잘 컸네.
다행이다 이러면서 다독여주면서 그 감정도 이제 용서하고 사랑으로 흘려보냅니다. 예. 이런 가정들이 충분히 되게 되면 과거가 교정이 돼요. 자, 과거의 기억이 교정이 되면 현재가 교정됩니다. 나를 계속 불안하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불안하게 하지 못해요. 뭐 개를 봐도 개네, 아우 귀엽네, 아니 그냥 뭐 별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되면 그 과거가 흘러 나간 겁니다. 정화된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불안과 관련된 특정 기억들을 정화함으로써, 감정들을 정화함으로써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불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서적인 것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현재를 만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내 무의식에 담겨있는 감정들, 생각들 충분히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흘려보내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껴안고 그 영향력을 줄이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현재를 재창조하고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냥 인간을 컴퓨터에 비유를 하자면 무의식이란 건 사실은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예요.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게 좋냐? 상상, 아시겠죠? 아주 구체적으로 가오를 그린다 했잖아요. 느낌 이런 것들로 작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기 체면들 같은 것도 사실 비슷한 원리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좀 더 깊은, 자, 좀 더 깊은, 이게 첫 번째 게 아주 개인적인 거였다면 두 번째 거는, 자, 내 가족, 발달사, 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불안, 내 존재감에 대한 불안에 좀 더 가까운 것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가 그 자녀를 충분히 케어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정을 줬다가 또 팽 놨다가, 애정을 줬다가 팽 놨다가. 자, 그런 애는 어떨까요? 줄 때는 주고 또 아닐 때는 아니야. 이렇게 감질만 나는 대상이죠. 이런 대상이 그냥 일관되게 나쁜 대상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대상들은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사라질 것 같아요. 불안감,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되게 이런 것들은 그 부모 차원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부모들도 그러고 가족적인 카르마가 연관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사실 1번이랑 똑같이 작업해야 됩니다. 그 정서를 충분히 느끼고 거기서 느껴지는 나를 충분히 바라봐주고 안아주고 그 감정들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내 자신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훨씬 더 그 무의식적으로 깊은 곳에 있고 규모도 크다 보니까 다루기가 힘들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주 존재 자체,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제가 이건 처음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 생명이란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적인 존재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에서 물질이란 아주 작은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 속에 들어와 있어서 나를 가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 본질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는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이라면 너무 이제 한 번에 확 도약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암이 있어야지만 이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불안이 심한 분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도 엄청 높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주했고 이 몸에 숨어있고 그 완벽함에서 내가 독립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 그 완벽함에서 내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 이거 자체가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처벌이 있을 것만 같고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뭔가 불안전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자, 불안을 일으키는 특정 과거 기억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해소해주는 것들, 이게 첫 번째 단계 현실적인 개인적인 불안을 채워. 두 번째, 가족이나 집안 내력 카르마적인 불안. 예, 이런 것들은 첫 번째와 방법은 동일하나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존재 자체에 대한 불안, 근원적인 불안. 이거는 결국 나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이해, 나에 대한 완전한 체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단 불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체험해본 한도 내에서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